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지진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2시 35분쯤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부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당시 규모를 4.2로 추정했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지만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지 꼬박 1년이 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생의 복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김세기 기자입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증원이라며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병원을, 의대생들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는 등 의료 대란이 빚어진 지 1년. 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충북대 병원의 경우 의정 갈등 전 110여 명이었던 전공의는 현재 8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2차례 인턴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2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던 응급실의 경우도 현재 전문의 5명만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교수님들 매달 지금 줄줄이 퇴사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나가는 사람을 채워놓고 나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채용 공고를 내도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의 빅5 병원에 요즘에는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학도 불투명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과들은 지금 이제 2024년을 이미 쉬었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휴학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 본과생들은 일단 휴학이 계속 가능하니까. 교육부가 의료계와 이달안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매듭지지 못할 경우 의정 갈등 출구는 더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인적조차 끊겨 도심의 애물단지였던 청주 대연 지하상가가 청년 특화 지역으로 재탄생합니다. 청주시는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취창업 등 청년 지원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상권 침체로 개장 35년 만에 문을 닫았던 청주 대연 지하상가가 원도심 활성화에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청년 특화 조성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청주 시민이 이렇게 많이 오신다면은요, 우리 침체돼 있는 상권도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1월까지 94억 원을 들여 문이 닫힌 지하상가를 문화와 예술, 창업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허브 공간으로 만듭니다. 성안길과 소나무길에서 진입하는 동편에는 북카페와 공방으로 이어지는 청년 문화마당을 조성합니다. 댄스 등 동아리실이 마련되고 보드게임도 즐길 수 있으며 문화운동장인 언더 플레이 그라운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팝업 스토어를 지나면 서편 끝에서 창작 활동을 위한 청년 소극장과 마주합니다. 소극장과 문화운동장, 문화마당 등 3개 거점 공간을 이용해 전시나 버스킹 등을 즐기며 만남의 장소로 인파가 북적였던 중심 상권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주시는 고도 제한 해제와 지하상가 기능 회복, 중앙공원 역사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 성안동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 청주의 원도심이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청주시는 보상과 구조안전진단 그리고 내부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연말 개장을 목표로 오는 7월 본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2,000석 이상의 회의실을 갖추며 국제 컨퍼런스가 가능한 청주 오스코가 이제 공정률 90%를 넘어서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충북의 대규모 행사도 오스코에서 기획된 가운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의 최초 컨벤션 시설인 청주 오스코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3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공정률도 90%를 넘어섰습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을 갖춰 600여 개의 부스 설치가 가능하고 회의실 규모도 2,000석 이상으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600개 정도 되면 국내 평균적인 전시회 규모의 70% 정도 상회가 되는 거죠. 2,000석에 대한 규모는 국제 회의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다 생각할 수가 있고. 오스코는 3월 준공에 이어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5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오스코에서 열릴 첫 정식 대규모 전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지만 그동안 마땅한 전시관을 찾지 못하며 오송역 또는 야외 행사장을 빌려 엑스포를 진행해왔고 때문에 기업 유치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오스코 개관을 통해 올해 뷰티 산업 엑스포는 참여 기업을 지난해 대비 60% 확대할 예정으로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스코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안정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좀 행사에도 좀 많은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7번째 규모의 국제 전시회의장을 갖추며 오스코가 충북 마이스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지역 축제와 전시 행사들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위 지역은 충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9개 단지에서 3,765가구의 청약 접수가 진행돼 1순위 청약에서만 평균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충북이 46.26대 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 26.1대 1, 세종 12.04대 1, 충남 4.85대 1순입니다. 음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24개월 만에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세대수 998세대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인 1,000세대 이상 요건에서 벗어나 해제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금값이 뛰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린 탓인데요. 금반지 한 개가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귀금속 매장입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쩍 한산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뜸해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돌반지를 찾는 수요가 많았지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금 한 돈짜리 반지가 60만 원을 넘어선 탓입니다. 예전에 금값이 저렴할 때는 그 돌 잔치 할 때라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번쯤 더 생각하신다는 문의가 가장 많았어요. 대신 골드바를 찾거나 문의하는 경우는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부과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 한 돈의 가격은 57만 4천 원으로 올해 첫날보다 7.7%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껑충 뛰었습니다. 요새는 금 열풍이 좀 불기 때문에 골든바 찾는 향이 많이 문의도 많이 와요. 언제 좀 사야 되느냐, 뭐 가격대는 좀 떨어질 거냐, 아니면 앞으로 전망 같은 거. 거래는 줄었지만 골드바 수요가 늘면서 귀금속 매장을 금 거래소로 바꾸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지난 4일 진천군 초평면 산란 중축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H5N1형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특별 전담관을 운영하는 한편 대형 농장의 축산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는 역학 최소화 조치 기간도 이달 말까지 연장합니다. 올겨울 들어 충북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가금류 67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충주시가 2025년 충주시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충주시 시민대상은 충주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는 상으로 6개 부문별로 각 1명씩 총 6명을 선발합니다. 충주를 빛낸 얼굴상과 충주 행복상도 선발하는 가운데 추천 서류는 오는 19일까지 충주시 자치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단양군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 내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또는 농촌에 거주한 무주택자, 귀농 귀촌인 등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오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CJB 아침 종합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